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아직 경남 거제와 통영에서 비 피해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이 많습니다. 다행히 19일부터 대피 명령이 일부 해제되면서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이재민을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수정 기자, 19일부터 귀가가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안전진단 이후 행정당국은 산사태 피해 아파트의 일부 동과 인근 다른 아파트 주민에 대한 대피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17일 낮부터 본격적인 대피가 시작됐으니까 약 50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다만 산사태 피해를 직접 입은 두 개 동은 응급복구와 정밀 안전진단 이후에 주민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오후 기준으로도 여전히 수십 명의 이재민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남아있는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체 숙박시설을 알아보는 게 여전히 어렵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이재민의 가장 큰 걱정은 숙박이었습니다. 씻을 곳이 없어 화장실을 이용했고 19일 대한적 십자사가 샤워부스를 지원하긴 했지만 이용자가 많아 사전 예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거제시는 이재민에게 대체 숙박비로 한 세대당 7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가족 수와 상관없이 세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5명이 살아도 7만 원으로 다른 숙소를 알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마저도 이재민이 직접 전화해가며 발품을 팔아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동반 숙소를 따로 찾아야 하는데 성수기라 방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뭐 또 전화니까 성수기고 뭐고 해서 그 가격이 안 된다. 뭐 하루에 18만 원이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아니면 뭐 서로 숙소 연관돼 갖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곳이라도 저희가 직접 다 전화해 갖고 네, 대피 생활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재민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곳곳에서는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죠. 네, 폭염 속 연일 곳곳에서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19일 소방당국은 거제 고현동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배수 작업을 벌이고 내부를 수색했는데요. 이 밖에도 거제와 통영 곳곳의 아파트에서 배수와 차량 견인 등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날부터 경남 전역에 있는 의용소방대 천여 명도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19일 하루에만 240여 명의 의용소방대가 거제와 통영에서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연이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날 박 지사는 거제 연초면과 장목면에서 공무원과 자원봉사단체 등과 함께 복구 작업을 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박 지사는 현재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집중하고 있다며 도민들에게도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정 기자와 함께 경남 거제와 통영의 수해 피해 현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 장소로 부산을 택한 건데 현장 회의에 앞서 전재수 부산시장과 만나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재수 부산시장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기 전 부산시청을 찾아 부산 현안부터 챙긴 겁니다. 전 시장이 꺼낸 핵심 현안은 역시 해양수도 부산 완성입니다.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 부산 이전에 더해 부산 해사전문법원과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 이른바 해양수도 4종 세트를 완성하는 데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당과 또 대표님과 머리를 잘 맞대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들의 염원인
해양 수도 부산을 반드시 완성해가지고 김 대표도 화답했습니다. 부산 동남권 금융공사도 제가 첫 출발을 하는데 상당히 아이디어도 내고 관여를 해서 이제 법제화가 되면은 처음 출발보다 점점 좀 훨씬 강화돼서 자산에 있어서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나 훨씬 더 의미 있게 되도록 전력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8년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해양총회를 국가적인 행사로 규정하고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이날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는 유엔 해양총회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최고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전 세계의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이자 아시아의 해양 거점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대전환점이 되도록 저희가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그런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 차원의 집중 지원 사격도 약속했습니다. 부산 국회의원 18명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혼자 시정을 이끄는 전 시장의 부담을 덜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부산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장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테니 그 부분을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한 도마레나 건립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확정되면 부산시와 함께 현실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전재수 시장은 김민성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을 위한 당 차원의 집중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결정되면서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첫 발은 내디뎠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성국이 부산시정의 밑그림을 놓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산하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지금을 부산의 미래를 바꿀 대전환기로 규정했습니다. 부산이라고 하는 건 바다를 통한 성장을 꿈꾸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부산의 거의 모든 것이 바다와 관련돼 있다. 그 속에서 이제 좀 글로벌한 해양도시로 조금 부산이 급속하게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 해양수도 부산이 향한 첫 단추는 꿰어졌지만 전문가들이 본 과제는 이제부터입니다. 해수부 이전과 정착 과정에 이미 수백억 원이 투입된 데 이어 산하 공공기관들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해양기업도 해양기업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중심을 만들고 여기에 인구가 유입되거나 젊은 사람들이 일할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부 기관에 옮기는 하드웨어는 갖춰지고 있지만 해운과 조선, 수산 기업을 끌어올 유인책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글로벌 해운 기업의 본사 기능을 서둘러 부산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시야를 부산 밖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30분에서 1시간 생활권으로 잇는 교통망이 초광역 협력의 핵심 과제로 꼽혔습니다. 해양 수도권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동남권을 넘어서는 것이 해양 수도권인데 여기에 대한 논의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부산만을 위한 것들로 만들어진 것은 저는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도시 전략의 방향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형 개발 사업에서 벗어나 주거와 일자리 안전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영역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 사업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 부산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 물리적 개발의 성장 중심에만 의존해왔죠. 전문가들이 강조한 건 계획보다 실행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공무원의 전문성과 시민 신뢰가 민성국이 부산시정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최근 강기훈 창원시장이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단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창원시 의원단은 19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며 민생지원금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신속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모든 시민에게 주는 보편 지급 방식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조례 제정과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주 열린 간부회의에서 다른 지자체의 민생지원금 사례와 대상,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100만 명에 달하는 창원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실제 지급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경남 제조업의 신규 인력 감소를 지적하며 청년 고용 확대와 일자리 회복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9일 경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경남의 기능, 기계 조작, 조립, 단순 종사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3천 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창원 제조업 신규 취업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숙련 기술 전승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경남도의 청년 신규 고용 확대와 제조업 일자리 회복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호우주의보와 풍랑특보가 발효된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서 서핑을 하던 30대 남성이 모래섬에 고립됐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쯤 다대포 해수욕장 모래섬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던 A씨를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악천후 속에 서핑을 하다 체력이 떨어져 해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원들은 250m를 직접 헤엄쳐 접근한 뒤 시민수상구조대 제트스키를 이용해 신고 20여 분 만에 A씨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시외버스의 수화물 배송을 이용해 전국 각지로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판매책과 공급책, 매수자와 투약자 등 10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판매책인 60대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경남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필로폰을 수화물로 포장해 전국 각지 터미널로 보내 7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급책인 60대 B씨는 지난 1월에 또 다른 60대 C씨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각각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39.09g, 대마 268.42g을 압수했습니다. 이는 1,8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A씨의 범죄 수익 2,1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을 숙박업소에 고립시킨 뒤 58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19명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을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는 일명 셀프 감금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카자흐스탄 현지 당국과 합동작전을 벌여 현지에서 조직원들을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경찰은 중국 국적 총책 등 남은 조직원 20여 명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남 통영의 한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8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8시 25분쯤 통영시 산야급 수륙해수욕장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드론, 헬기 등을 투입해 신고 50여 분 만인 오전 9시 15분쯤 해수욕장에서 56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8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스노클링을 하다 물속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나엔진의 중속엔진 공장 준공식이 19일 오후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기훈 창원시장을 비롯해 허성무 국회의원, 김종서 하나엔진 대표이사, 임종진 삼성중공업 부사장 등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에 준공된 중속엔진 공장이 중국에 있던 생산기지를 국내로 복귀시킨 투자 결실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엔진의 국내 복귀를 위해 창원시는 행정, 재정적 지원에 나섰으며 특히 공장 가동으로 90여 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